엇박자탑니다. 옛날보다 더 심해요. 옛날보다 더 심해요. 맨날 엇박자탑니다. 2023년에 잘못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증권거래세법이 개정이 되죠. 진짜 이게 시행이 되면, 물론 저는 시행 안 될 거라고 봐요. 많이 수정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요 사이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서 분명히 갖고 올 거예요. 많이 시행돼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짜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증시 개인 투자자들 다 돈으로밖에 안 보는 정책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낸 그 개인 투자 주식 투자 소득세, 그거는 양도세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발의가 됐고, 혹시 모를 투자자들이 2023년 이전에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매매를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제가 생각하는 그 2년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전에 나는 매매에서 크게 할 거야. 차라리 2023년 이후에 안 하더라도 나는 그때까지 뭔가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돈들이 다 유동성으로 받쳐지는 힘이 계속 갈 거란 말이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조건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전략을 잘 짜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 파생시장을 항상 지켜보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 선물 옵션 시장을 챙겨보지 않으면 내비를 안 켜고 내가 모르는 곳을 가는 거랑 똑같아요. 돌고 돌아서 반대로 갈 수도 있고, 표지판을 안 보고 목적지로 가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모르는 길을. 파생시장 난 몰라요. 제가 봐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봐드리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정도만 해도 됩니다. 아, 이렇게 시장이 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나는 지금 일해야 돼서 물론 주식을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생업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문제가 내가 혼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나는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당연히 이끌어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3월부터 6월까지 이끌어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끌어 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증시는 국가가 계속 성장하는 이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고, 그게 바로 증시예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우리나라 증시는. 나중에 선진국 증시가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증시에 대한 관점을 얘기해 드렸고,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났네요. 생각보다 좀 더 길어졌는데, 2번과 3번을 좀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30초만 쉴까요? 잠깐 이제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분 중간에 이제 한번 채팅 한 번씩만 쳐주세요. 1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좋고, 다 잘 듣고 계신지 좀 중간에 파악 좀 해볼게요.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지금 3곳으로 동시에 지금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카톡으로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카카오TV가 채팅이 안 돼요? 카카오TV 채팅하기 있어요. 카카오TV도 지금 40명 듣고 계신데 카카오TV도 채팅 있어요. 거기 채팅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 모드에 채팅하기가 있거든요. 채팅 그쪽으로 아무도 안 쳐주시네. 하반기 돈이 몰릴 섹터. 일단 매매 전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장기적 우상향이지만 중간에 굉장히 흔드는 구간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러면서 신용도 좀 털어내고 개인들도 좀 박살 내보고. 개인들은 대세 상승기가 와도 돈을 못 법니다. 종합적으로는요. 이렇게 월봉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 순간에서도 개인들의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평균적으로 버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개인들은 그래요. 개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2년 동안 올라가도 결국에는 못 벌고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년 동안 올라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구간에서 결정을 잘못 내려서 그래요. 이 구간 굉장히, 이거 월봉이거든요? 이거 5개월 동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5, 6개월. 이거 3달 동안 내려갔다는 겁니다. 두세 달. 두세 달 동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한 달 내려가고 한 달 내려가고. 그쵸? 이 구간에서 다 끝납니다. 공감하시죠? 오래 하셨던 분들 공감하시나요? 어쩔 수 없어요. 대세상승기에서 장기적 전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어차피 저 중간에 다음 파동이 강하게 나와도 어차피 걔들은 무너져요.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 제가 2년 동안에 상승할 조건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장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갑자기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갑자기 평화의 틀을 깨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돌 수도 있는 거고요. 변수는 있어요. 그 변수가 발생하면 외국인들이 흐름을 바꿔놓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짜놨던 판을 깨버리려고 할 거예요. 그쵸? 외국인들이 지금 설계를 해놓고 있는 걸 그냥 없었던 일로 원위치 시킬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게 보이면 전략을 바꿔야죠. 올라가다가 그게 보이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전략을 바꿔야죠. 지금 그게 보이나요? 예를 들어 이때는 잘 올라가다가 뭐가 터졌어요?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잖아요. 금융위기가 왔던 거잖아요. 금융위기. 변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변수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유지되면 갈 수 있지만 변수가 생기면 대응은 해야겠죠. 그거 파악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대처를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하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그거를 읽어주는 사람과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거를 읽어서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 멘토가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주식 선수가 아니다. 난 주식 흐름을 잘 모르겠다. 아우 도저히 내 주식 진짜 야씨 나 고버스가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삼성전자가 당연히 많이 갈 줄 알았어. 이런 시장에서는 라고 하셨던 분들은 스스로 그 흐름을 못 읽는 거예요. 맞죠? 동감하시나요? 그러시면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누군가의 멘토를 내가 판단하는 좋은 멘토를 찾아가세요. 저도 옛날에 다 멘토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수년 전, 10년 전 다 멘토가 있었어요. 제 대학교 때 교수님은 수백억 주식 자산가였어요. 경영학과 교수님. 다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들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하반기에 돈이 몰릴 섹터 뻔하죠.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하반기에 상승을 준비하려고 벌써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곳. 작업이 되고 있는 곳, 들어와서 안 나가는 곳. 이쪽이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이미 출발한 것들도 있죠. 이미 엔터주, 화장품주는 갑자기 출발했죠. 한한령 해제 뉴스와 함께. 어디가 오늘 움직였죠? 당연히 정치 섹터예요. 정치 섹터는 대선은 2년 전부터 움직입니다. 2년 전 정도부터 움직여요. 지금 대선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을 건데 몇 년 전에 잠시만요. 몇 년 전에 대선은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는 테마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정말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의 꽃 정말 그 주식 투자자들은 대선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섹터고 제가 지난번 대선 때는 대표적으로 얘를 공략을 했어요. 이거는 저랑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직업도록 많이 들으신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들 제약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디서 공략을 했냐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매집을 해가지고 먹자고 했었어요. 이거 2015년도입니다. 대선이 2017년도였어요. 2년 전쯤부터 매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밭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움직임 굉장히 거칠어요. 9,000원에서 5,000원까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파동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거 다 매집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물론 과거보다 뚜렷한 뭔가 경쟁이 좀 덜해요. 그리고 경쟁이 덜할 거면 뚜렷한 누군가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전보다 좀 약합니다. 박근혜 시절, 문재인 후보 시절 이랑 조금 뭔가 임팩트가 좀 달라요. 그쵸? 그나마 지금 뚜렷한 주자 이낙연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테마가 형성되기에 지금 그나마 지금 윤석열 쪽 테마에서 갑자기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불명확해요. 정치주를 지금 굉장히 어떻게 잡아들어야지 굉장히 불명확해. 정치가 일단 지저분해요. 정치가 일단 어지러워. 정치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무리 뚜렷한 주자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여튼 뭔가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대선 5년마다 한번 오는 대선을 놓치려고 하는 그 자금을 가진 누군가, 그 대선주만을 노리는 그 자금들, 그 돈들은 이 기회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적은 없어요. 어떻게든 엮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지율이 1%에서 5%만 돼도 폭발한다고요. 심하게는 지지율 뭐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뭐 약간 과장해가지고 한다든가 해가지고도 그런 뉴스를 뿌려서라도 작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한 케이스로 이 5년 만에 오는 대선 주 찬스를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돈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올라간 거 또 접었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약간 지금 워밍업 단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나중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지금 워밍업 단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주를 대선주를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준비해줘야 돼요. 왜? 하반기가 2년 정도 남은 시기예요. 2년 조금 안 된 시기죠. 2022년도 정도니까 하반기 시작됐어요. 워밍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 상승기, 그 다음에 횡보, 기간 매집기, 2차, 3차 상승기 다 거칩니다. 정치주, 대선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정치주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항상 이렇게 판을 깔아놓는 종목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한 3명, 4명 정도를 주로 공략을 할 건데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굉장히 계속 매매를 하다가 그냥 빼둔 정치 후보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가져간 후보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전략을 짜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뭐 10%, 20% 먹는 수준이라면 정치주를 매집해서 먹으면 진짜 지금은 당연히 워밍업이니까 10%, 20%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배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물량이 실려있는 것과 실려있지 않은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10%, 20%짜리가 100%, 200%로 먹을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2021년도에 보통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종이신문을 꾸준히 읽어왔어요. 지금도 제 집에는 제 그 건물 전체에서 저만 종이신문을 배달받고 있어요. 저만 그 건물 전체에서 저한테만 종이신문이 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종이신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죠. 여기는 딱 섹터가 나눠져 있어서 오늘의 중요한 섹터를 딱딱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은 조회수 높고 인기 높고 그렇죠? 좀 더 자극적인 게 먼저 보입니다. 중요도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종이신문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래도 편집을 한번 과정을 거쳐서 지명 구성을 하고 중요도 순서를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그래도 뭔가 그쵸? 그 짜여진 그 순서대로 그래도 중요도 순서대로 보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인터넷에서 내가 놓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물론 그것도 더 빠르게 더 볼 수 있지만 이건 요약된 정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런 준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좌를 하여튼 바꿔드리려고 진짜 무슨 가진 노력을 맨날 다 해요. 지금 밤까지 저는 맨날 야간 방송도 하고 야간 방송도 맨날 하고 있고 주간 방송도 하고 있고 뭐 그냥 하루 종일 주식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 있잖아요. 장중이나 장 마치거나 저녁 새벽 1시까지 평일에 그럴 정도로 어쨌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의 변화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뭐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아 나 혼자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주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5년마다 또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올해와 내년이 지나가면 또 올해를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그거지만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중간에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평생 다시 뭐 물론 다시 오겠죠. 10년 지나면 다시 오겠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개편되고 그렇죠? 또다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가늠할 수 없어. 근데 지금이 찬스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난 잘 안 잡혀. 지금 뭐 상한가 찍고는 떨어지고 막 종목들 너무 어려워. 대체 어디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올라갔다고 떨어지고 어제 같은 뭐 크리스탈 뭐 너무 어려워. 물론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은 해 나가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은. 그래도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그 안에서 내 먹을 걸 찾아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만 이 좋은 시장에서도 벌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원래는 지금 이제 야간 방송 이제 제 퇴근하고 하는 일상 방송이 취미 방송을 하는 시간인데 지금 사실 아직 퇴근을 못한 상태예요. 퇴근을 못한 상태로 지금 아프리카 TV까지 같이 열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실 상반기를 정리를 해야 항상 뭔가 복귀를 해야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논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특히나 이 증시는 그래요. 차트도 항상 지나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지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도 훑어봤지만 주로 2020년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드렸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요약을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 건지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에 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정치만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대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주도 마찬가지. 대북주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어제 시장이 흔들었어도 아난티와 데아티아이와 인디에프 등등 많은 대북주들이 버티고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기대가 되는 내용들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 있죠. 언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데 북한을 저대로 놔두고 과연 대선을 치를까 말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북한을 저렇게 막장으로 놔두고 트럼프가 그대로 대선을 치를까요? 트럼프 재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재선을 하고 싶을까요? 그냥 그만하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재선을 한 번 더 하고 싶을까요? 힘들어서 그냥 그만하고 싶을까요? 벌려놓은 일을 매듭을 지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증시도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10,0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100%, 100% 트럼프는 재선에 목숨 겁니다.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11월이잖아요. 5개월이잖아요. 4개월, 5개월 충분히 시간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지금 지지율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 지난 보셨잖아요. 힐러리랑 트럼프 할 때도 다 충격이었잖아요. 샤이 트럼프. 생각지도 못했어.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숨어있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그날 당일에 나타나 버린 거지. 심지어 여론조사에도 안 찍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벌려놓은 일을 거두어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알령 해제 얘기 나오고 있고, 엔터주 풀리죠? 화장품주 풀리고 있죠, 돈이. 화장품 엔터 게임주가 가면 시장성 종목이 가면서 추가적으로 바이오가 당연히 다시 이끌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골고루 돈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시장이 긍정적이니까. 돈이 많이 풀려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든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많이 올라와, 그래도 적어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마세요. 주식 일일비 하면 지금 당장 그냥 은행 가시는 게 나아요. 아이고 오늘 떨어진다고 나중내. 아이고 오늘도 떨어지네. 나중내. 시장 떨어지네. 나중내. 오늘 올라가네. 아이고 나 주식 하기 잘했네. 아이고 내일 또 떨어지네. 아이고 나중내.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같이 변동성 있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아서 바로 병 걸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에서 모든 종목을 매도해서 바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식은 리스크를 건 거예요. 우리는 리스크에 따른 리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수천만 명 중에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은행 1%, 2% 이자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6% 정도 확정이자 주는 것도 상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머리 아프게 주식시장에 붙어있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 월급으로 어떻게 삽니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월급으로 대체 이 험난한 시장을 월급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금 같은 황금기에 내가 리스크를 좀 걸고 리턴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모인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저번에 7% 떨어진 날, 저는 뭐 7% 떨어진 날 완전히 근데 뭐라고 그때 뭐 북한 막 빅텍 막 난리치고 막 했잖아요. 항상 V반등 타점 잡아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이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런 하루하루 맨날 그렇게 투매가 나오고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런 시장 속에서 내려갈 때마다 나중내 올라갈 때 아이고 좋다 이렇게 감정 변화가 심해버리면, 감정 기복이 심해버리면 주식 못합니다. 아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 그런 분들은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주식을 하는 700만 인구가 아닌 겁니다. 700만에 속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에요.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그런 분들은 은행으로 가시고, 나머지 나는 그래도 지금과 황금기에서 리턴을 좀 제대로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남아서 하시면 되고, 또 내가 자신이 없으면 누군가라도 잘할 수 있는 멘토를 찾아서 도움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자신이 없으면 자습을 하다가 잘 못하면 학원 가고 과외 받고 하잖아요. 지금 다 자녀분들 다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런데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40분을 얘기했네요. 아우 목 아파. 간단히 한 두세 분 정도의 질의응답만 좀 받아보고 방송 마치고요. 이제 저도 이제 퇴근하고 아프리카 TV 쪽에 이제 제 퇴근 후 일상의 아프리카 TV, 저는 BJ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아프리카 분들과 또 얘기를 좀 나눠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질의 응답
한 두세 분만 좀 써주세요. 또 내일도 금요일이고 내일 붉은 모드 달려야 되죠. 어이구, 나스닥 지수 뭐야? 신고가다. 1300포인트. 아니 뭐 질문 없으세요? 질문 한 두세 분 정도만.